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제곱미터당 1,291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7% 올랐습니다. 최근 1년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노원구로 상승률이 36.3%에 달했고 이어 도봉구 36.1%, 강북구 30.1% 순으로 나타나 노도강이 상위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주보다 4.9포인트 내리며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75.3으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달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값이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 강남권부터 집값이 크게 올랐고요. 거기에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이 패닉 바잉 수요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이슈,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 들어가셔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 검색창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는 방송도 역시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바로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얼마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앞으로의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을 강의 시간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전,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박영선 후보보다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장의 이제 공약 자체에 따라서 서울시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공약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따라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울시장 이제 당선이 됐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돼서 서울시가 큰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부동산 생각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집을 지어야 집값이 잡히죠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공약 자체를 알아봤으면은 이제 최상의 입지 조건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 이곳을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시장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요. 서울시가 큰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끝이 났죠. 바로 이제 서울시 이제
개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표 차이를 보시게 되면 57.50%,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 자체가 39.18%로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표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시 인구 자체가 이제 950만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투표율을 보게 되면 60% 조금 안 되는 이제 투표율을 이제 보였다고 하는데, 정말 오세훈 시장 자체가 공공보다는 민간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투표수가 많이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 임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연차로 보시게 되면 1년 3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임기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두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9년 이제 임기 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자체가 이제 4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1년 3개월, 약 9년 동안 이제 서울시장 임기를 더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선을 준비할지 다시 연임할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될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점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선 자체가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에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하고 나서 대선을 할지, 대선에 참석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연임을 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임기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라는 임기 안에 이런 이제 많은 공약을 이제 펼쳐냈는데요. 공약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약을 빠르게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빠르게 공약 자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보도 매체에서도 이제 뉴스 기사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약 자체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공약 자체가. 근데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제 빠르게 이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보시게 되면 한강변 35층 이제 규제가 돼 있죠, 현재. 한강변 35층으로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강변 35층 이제 규제 자체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폐지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1년 3개월 안에 이런 이제 한강변 35층 규제 자체를 폐지해서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 가능한 예정지 쪽에 이 지가 상승은 이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앞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 기준 자체를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역 지정 자체 현재 재개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66%, 약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가 갖춰져 있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호수 밀도라든가 이제 과소 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 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66%, 이 노후도 자체가 66%가 돼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제 신축이 많으면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이제 서울 도심에 이런 기준치가 안 돼서 재개발이 진행이 못 되는 곳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노후도 기준 자체를 완화하면서 60%에서 57%까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역 지정할 수 있는 노후도 자체의 기준치를 낮춘다고 하면 서울 도심에 정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지주들, 이제 토지
토지주죠. 토지주 자체의 수익률 굉장히 좋아지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 이제 예정지 쪽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도심 자체의 이제 공급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했고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가 여러 공급 대책을 이제 내놓았죠. 하지만 여기서 오세훈 시장 자체로는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정상화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공공이 아닌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18.5만 가구, 18.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세 업그레이드한 이제 사생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7만 가구,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 주택으로 이제 3만 가구. 이것은 이제 소규모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안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정비 계획에 잡혀 있던 이제 7.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런 도심에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공급 계획 자체들이 스피드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득표수가 많지 않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자 최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구역 지정 노도 기준 자체를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66%의 노도가 있어야지 구역 지정이 되지만 이 기준치를 낮추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투자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투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정말 이제 지가 자체가 폭등이라고 할 만큼 이제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 이제 지가 자체가 평균 10억에서 11억대의 평균 이제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금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파트 투자는 조금 힘든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아파트 투자는 조금 어려운 시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반면에 재개발 투자는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이제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도 낮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갭 투자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두 지역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GTX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현재 지금 착공에 들어갔죠. 3, 4년 후에 1년 정도 늦춰진다고 하는데 이제 4, 5년 안에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 GTX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 A 노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쪽 지역으로는 민간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까지 있는 지역입니다. GTX A 노선과 이제 재개발이 만났을 때 나중에 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급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내 집 앞에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지가 정말 많이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서울 안에서도 이런 개발 압력 높은 곳에 가장 소액으로 1억에서 이제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왜 좋을까요? 한강을 띄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한강변의 35층 규제를 이제 폐지한다고 말을 했죠. 여기 바로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재개발 예정지. 광진구 자양동 한강변을 끼고 있고 35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5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일부 이제 노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2,000세대 이상 나오는 이제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50층 건물의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얘기고요.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지역 다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 입지 조건 플러스 이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예정지, 개발 예정지의 경우 투자 수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관심을 갖고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관심을 갖고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라. 그만큼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지가 상승폭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투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제 지가 상승도 너무 높게 되어 있고 여러 규제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안전진단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갭투자 하셨을 때는 이제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자체가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개발이 됐을 때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입주권 자체가 이제 아파트로 변했을 때 마지막으로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1년도 재개발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회에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정말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이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재개발 황금기인 만큼 투자 계획 세우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할지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임기가 1년으로 짧습니다. 짧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민간 재개발에 집중해서 좀 대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보체크 시간에 이 민간 재개발이 기대되는 아까 언급해 드린 지역들 선별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입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 근처니까 입지 조건도 기대가 되고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광진구 자양동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보면서 입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이제 직접적인 수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가 상승 정말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자체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금 자체가 이제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된다면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의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토론 구조의 다세 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연신내역 역세권 역시 아마 민간 재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주실 것 같은데 여기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연신내 역세권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중앙에 연신내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현재는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도 이제 그 노후되어 있지만 이 연신내 역세권이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이 됐을 때 정말 지가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이제 그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전략 거점으로 세 곳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평구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 내용에서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신전략 거점으로 인해서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과 맞물렸을 때 정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최고의 교통 호재도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됐을 때 이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압력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상당히 풍부함에 따라서 이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자체는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금 자체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억 이제 그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정말 1억 미만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천, 8천에서 이제 투자가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자양동 그다음에 연신내 이제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교통 호재 그리고 민간 재개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자,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늘 인기 많은 용산 지역 포함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 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함주원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오리동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마에스트로 김원준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무님의 눈에 포착된 지역들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전무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최근에 젊은 사람들 20대에서 30대 얼마 전에 그 투표 결과에서 보여줬다시피 20대에서 30대층의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이 조금은 더 드러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옛날 같았으면은 1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자, 이제는 20년, 30년을 내리 일을 하더라도 강북에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렇게 20대, 30대들 가상화폐, 주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테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아파트 하나, 서울에 내 아파트 하나 노려볼 만한 그러한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로 변모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투자 지역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만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도 없었죠. 오늘 쉬운 투자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인데요. 자,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지나는 청량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주택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가격은 약 4억 2,500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첫 번째로 동대문구 쪽 가보겠습니다. 이 동대문구 쪽에서는 청량역 역세권 일대 개발 소식 들어보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자, 청량역 일대 주택이거든요. 이 주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청량리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각광받지 못했었던 지역입니다. 환경도 워낙 안 좋았었고요. 주변 일대에 상권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 상권 자체가 그렇게까지 일부 계층들로만 이루어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었던 지역이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지 않았었던 곳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말이 달라졌죠. 자, 안 좋았었던 환경들이 모두 천지개벽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초고층의 아파트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지역 입지 자체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 청량리역을 놓고 본다라면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1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지만, 자, 앞으로 개발이 끝나게 된다면 다양한 경전철 그리고 수많은 철도들이 지나가면서 한 15개에서 16개 정도의 그런 노선들이 지나가는 곳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서울역,
용산역들보다도 더 많은 철도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본다라면 서울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청량리역, 동북권역을 살펴보시게 된다라면 이 바로 옆쪽으로 바로 전농 9구역, 그 오른쪽으로는 전농 8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알아볼 지역은 서울 시립대가 바로 앞에 있으면서 이 청량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전농 10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전농 9구역, 8구역 이미 개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농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08년도에 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닌 바로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었던 곳이지만 자,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개발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서 자, 무엇보다도 개발 구역이 해지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주변의 아파트 가격대들은 보통 3억 전후 2억대에서 3억대에 상당한 소액으로 아파트들이 나왔었던 지역이지만 자, 최근 이제 12년이 지나갔죠. 자, 이제는 아파트 가격대들, 주변 가격대들 10억 넘어가고 20억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까지 좋지 않았었던 환경들이 노후된 상권들 그리고 홍등가가 형성되어 있었던 아이를 키우기 정말 좋지 않았었던 환경들이 이제는 초고층 높이의 아파트들 롯데캐슬 L65인데요. 자, 총 5개의 동으로 65층의 고층 아파트들이 현재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동부 청과물 시장에 들어서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자, 이것도 59층짜리 4개 동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총 9개 동의 63빌딩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는 동북권역의 대장은 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사진 보이시는 곳이 바로 전농 10구역입니다. 자, 2008년, 2009년 그 이후 크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신축이 몇 개 들어섰다 하더라도 그 노후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달아달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소방차 진입 자체가 상당히 힘든 도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서울시 입장에서 안정적인 문제 때문이더라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지주분들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실제로 이 주변 지역을 걸어 다니셔 본다라면 아마 그 플랜카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붙은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이제는 사업에 대한 진척이 좀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살펴보신다라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지금 현재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자, 연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길 건너편 쪽에 이 파랗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전농 9구역 인근이 되겠고요. 자,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농 10구역 자체 노후도가 상당히 더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전농 9구역보다는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욱더 재미있는 사업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노후도가 심각한 곳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서울 시립대 바로 앞에 있고 청량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이면서 개발이 진행된다라면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 얼마까지 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GTX 2개 노선이 들어서는 고급 라인으로 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 GTX 2개 노선뿐만 아니라 자, 그 이외에 수많은 노선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앞으로 GTX 고급 라인 2개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지역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순히 아파트로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주변의 집가들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목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는 민자 사업이었던 곳이 이제는 재정 사업으로 정부의 돈으로 깔리는 노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바로 집 앞에 서울 시립대 역으로 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큰 개발을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청량리역
도보로 약 5분에서 6분 거리, 그리고 서울시립대역 걸어서 1분 거리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주변 일대에 다양한 회사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실제로 청량리역 주변의 오피스 임대료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강남과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큰 회사들 그리고 큰 연구센터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터지면서 다양한 바이오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청량리역 일대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서울시립대가 바로 또 앞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임직원들의 수요까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곳이니까 이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큰 손해 없이 그리고 리스크 없이 향후에 아파트까지 노려볼 만한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청량리 하면은 주변 환경이 좀 별로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일대에 GTX 소식도 지금 있고요. 거기에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벌써 아파트 값은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뛴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쓰리룸 주택의 가격 좀 만나보고요.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사실 서울에서 이제는 9억 미만짜리 아파트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버티고 있다라면 그 이상으로, 그 배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대가 나갈 수밖에 없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로 동대문구 전농동이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수많은 개발 호재들, 지하철 연장,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환경적인 변모, 천지개벽 수준의 이런 변모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변 가격들, 아파트 가격들, 집값들 어떻게 변모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매매가가 4억 2,500에서 약 5억 3천대까지 방 2개에서 3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가 같은 경우, 임대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놓고 투자하신다면 1억 6천에서 2억 3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이 크면 클수록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방송했을 때보다는 매매 가격이 조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좀 피가 붓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주변 환경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월세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 놓고 소액 투자하셨다가 향후에 아파트로 변모되는 그러한 것들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2008년도 전농 19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 이제 개발 계획 깨끗이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노후도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2의 용산입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의 연장, 철도의 연장 등 앞으로 강남권까지 한 정거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울 내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1억대에서 2억 초반대에 투자 가능한 곳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성도 괜찮게 나오면서 향후에 아파트 노려볼 만한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개발의 여지가 다분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청량역 역세권에서 만나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자,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는 약 4억 8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골드라인,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모두가 선호를 하는 강남구 쪽으로 왔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교통부터 개발 호재까지 참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됨에 따라서 강남 일대 집값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 논현동 지역은 특이하게도 아파트가 거의 없었던 곳인데요. 자,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 논현동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입지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2호선, 위쪽으로 9호선, 그 위에 7호선이 지나가게 되겠고요. 자, 왼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으로 삼성동 일대 다양한 개발 지역들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인데, 자, 그 중에서 이 논현동 지역, 특히 논현 1동 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이 모서리 지점들이 모두 역으로 그리고 다양한 노선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주변 일대 다양한 회사들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입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정말 잘 나왔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지주들이 아파트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월세보다도 제대로 된 강남의 아파트를 노려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당선 예정 표시가 되어 있는 곳 바로 오른쪽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현동이 되겠는데요. 자, 아래쪽으로 2호선 지나가고요. 그 위에 바로 위쪽으로 지하철 9호선, 황금도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이 지나가고 7호선과 그 위쪽으로 바로 3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노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분당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종점이었던 신분당선 이 라인 자체가 1차 공사로 신논현, 그리고 신사까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자, 바로 강남역 일대 상권 자체가 이제는 논현동 쪽까지 크게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상업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내국인들과 외국인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논현동 지역 자체. 자, 특히 이 주변 지역에 바로 외국 계열 호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클럽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곳들이 점점 더 개발이 커져 나감에 따라서 이 주변의 지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 평당 1억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논현동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한 바로 삼성동의 마이스 산업단지입니다. 이 논현동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동네가 삼성동입니다. 자, 그만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하철 9호선, 논현동에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요. 걸어가면 15분, 그리고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10분 정도 안에 모두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자, 신분당선 연장 공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남대로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논현동에 와서 바로 이 강남대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한가운데 도로 다 막아놓고 지하철 연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내년 정도가 된다면 1차 연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1차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로 바로 용산까지 뻗어 나가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표지판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강남역에서 용산까지라고 쓰여 있는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개의 업무단지, 용산 업무단지와 바로 삼성동 업무단지 두 개를 모두 끼게 되는 곳이 이곳 강남구 논현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역삼동과는 바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역삼동 내에 있는 수많은 사무실들, 오피스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집 근처 길만 하나 넘어가게 된다면 서초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 어떠한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든 간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이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도 논현동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식으로 이 강남 일대에서 개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논현동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그만큼 이 논현동이 강남 한가운데에 절호의 입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집값을 얼마만큼 올려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남대로 일대 상권지들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강남역 상권 포화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논현동 상권이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입지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믿지 못한다라면 대기업들을 믿고 한번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바로 강남구 삼성동 일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예전부터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또 이 일대를 개발을 시켜야 더욱더 많은 편의시설들 그리고 사무실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공사 자체가 뭐 한두 해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자, 10년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자, 이미 경부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이제 없다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곳에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상권을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고 자, 그 아래쪽으로 지하로 앞으로 차도를 놓게 된다라면 교통 체증은 더욱더 줄어들고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텐데요. 경부고속도로 반포 IC가 논현동에서 걸어서 약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만큼 역시나 직접적인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조감도가 바로 LH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노후도는 약 50% 수준이지만 내년 말이 된다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노후도가 충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 아파트 거의 없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 블럭 자체가 아파트로 변모되는 사업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해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대로에서 약 4분 거리. 그리고 바로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논현동 먹자골목, 바로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업무지구.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아파트 과연 평당 얼마까지 찍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부 분담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지역들 노려서 투자를 하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럭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주변에 있는 블럭들도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상권, 바로 상가 건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쉽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지역 상가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곳. 자,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다른 곳들보다도 더 빠른 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래의 강남의 내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에 나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의 한가운데입니다. 논현동에서 저희가 주택을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룸 주택의 가격 궁금하고요. 아이러니하게 아파트가 많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예상해보면서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매매가 같은 경우는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 논현동 분리형 원룸 8평짜리 매매 가격이 4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라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 놓고 실투자를 하신다면은 1억 전후의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역시나 강남입니다. 월세 잘 나오는데요. 자,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60에서 170만 원의 월세가 실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소액 투자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월세로 전환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미래 가치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아파트로 개발 사업이 조금 더 미뤄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 주변 일대 대규모 개발 호재에 따라서 더욱더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무엇보다도 논현동 일대의 평지 자체의 땅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만큼 그 가치가 다른 곳들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평당 땅값 자체 6천에서 7천까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만 놓고 본다라면 땅값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 있다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 그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도 흔치 않은 평지 위에 있는 논현동의 주택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아파트 소액으로 노려보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함께 주신다고 하거든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인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95-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